네, 오늘의 주제는 법정관리 지도의 개선 방안이 출정입니다. 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별로다가 다양한 해석을 내리지만은 저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은 한정장 재원의 그 효율적 재분을 통해서 부실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국가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조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으로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하고서 계속 기업 유지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근본적인 경영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감사 및 출처전을 통한 부실 해소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빨리 구실 기업을 조기 정상을 해서 자산을 클리어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가 경제적보다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다가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도 마땅히 비록 단기적으로다가는 좀 손실을 분담할지 할지라도 회사의 정상을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금융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워크아웃 과정에 있어서는 부실 기업의 정상한 추진 주체로다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이런 경제 주체들의 모든 그 활동의 결과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다가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최근의 그 환경 및 추진 여건을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실화의 핵심 원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97년 IMF라든가 200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기본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일시적인 외적 충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실기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이에 상응해서 기업들이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했고 예컨대 대우조선이라든가 대우자동차, 현대, 기아차, 금호그룹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재무적 지원만 해준다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들이 좀 비록 손실과 리스크를 좀 감소하고 지원했다면 금방 그 조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도 이후에는 저희 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성숙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취약됐습니다. 아무리 채권단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재무적 지원에 불과한 것이지 기업의 수입력은 기업의 그 종업원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기술 발전에서 좌우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그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들이 상당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그 경영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채권단들은 막대한 그 손실을 갖다가 부담하는 결과도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최근에 삼성과 하나가 그 빅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말 선제적 구조조정의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사례를 놓고 본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너무너무 위협하다. 그 이유를 따져본다 한다면 기본적으로가 계열주라든가 기업가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이 이제 발생하기 전 단계에는 우리 채권단은 주채무 계열 평가라든가 상시 위험 평가를 통해 갖고서 이 회사의 그 위험성을 충분히 워닝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 갖고서 이 간섭을 회피하고자 나갑니다. 그리고 막상 또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온다 한다면 회사 정상화보다는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권 유지라든가 감사 및 출처전에 대한 반발 이런 행태로 맞서오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엄청난 채권단들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그 지연됨에 따라서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기반이 굉장히 약화됐다. 과거에는 금융 채무 중에서 은행 채무가 기본적으로 한 IMF 당시에 본다라도 한 80% 정도에 입각하기 때문에 금융, 특히 은행 중심으로다가 구조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시장이 발달함으로써 회사차 CP, 홀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기관들이 또 최근에 저금리 추세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서 은행의 간섭을 벗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두 번째는 채권금융기관 협조
체제도 굉장히 약화됐다고 봅니다. 뭐 대상 기업을 적절하게 정상화 추진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 사례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협조 체제가 취약을 해갖고서 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단기 성과주의의 급급한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을 갖다가 회피함에 따라서 점점 우리 산업은행 등 국제은행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현재 사후적 구조조정의 주요한 축인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프로세스 측면을 살펴본다 한다면 양 제도 자체가 신청이나 개시, 실사 및 정상화 방안 수립, 결의 및 실행 이런 프로세스 자체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대상 채권자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법적 효력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학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채권단들이 채권단에 금융 채권단들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공정 형평하게 그 희생 절차 같은 경우는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미친다 하는 것에 대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에 있어서 본다면 채권단들이 한 75% 정도 동의하면 가능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다 개시 결정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판단으로다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 과정상의 채권금융기관 역할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워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정상화 방안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실행하는 반면에 법정관리에서는 법원과 관리인이 주도함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 역할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협의의 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워크아웃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데 법정관리에 있어서는 채권자 협의의 구성은 법원의 어떤 권고적 기능 정도로만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 선임권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추천위원회는 추천위를 구성을 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선임을 하고 있지만은 법원은 기본적으로다가 DRP 제도를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화 방안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그 실사 및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다가 여러 가지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은 희생 절차는 기본적으로다가 아마 회사의 변제 쪽에 잡고 있고 특히 회사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 문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절차 문제도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주주 협의회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은 법정관리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채권단의 자율에 맡길 뿐 실효성 있는 감독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양 제도의 그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이 세 가지 파트로다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에 비해서 신규 자금 지원이 굉장히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채무 재조정에 대해서는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비해당 채권자 문제는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영업계약 채무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에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라든가 부인권을 통해 갖고서 모든 악성 오발 채무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던 몇 개 업체에 대한 사례 및 시사점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양 제도가 그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단을 적용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컨대 K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있지만은 계열 리스크에 따른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부실화가 확대 전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아웃을 통해 갖고서 적기에 지원을 통해서 회사가 정상화됨으로써 채권단은 손실이 전혀 없고 아울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엄청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 침체 지속 및 여러 가지 채권자 구조 문제 때문에 계속 기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한 결과 결국은 워크아웃이 중단돼서 법정관리 전환돼서 상당한 채권자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입니다. P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구조가 약성 장기 용선 계약 문제 때문에 상업적인 영업적인 문제 때문에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신규 자금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관리가 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갖고서 최근 완전하게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엣지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법원과 채권단 간에 좀 소통이 좀 안 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경제적인 형평성 이런 것보다 뭐 일방적으로 법원이라든가 관리인이 희생계약안을 변제를 해서 처리한 결과, 이 회사는 법정관리 종결 후 2년 후에도 2년이 지났지만은 다시 재신청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지금 현행 기업 구조용, 사후적 구조용의 주요 수단 중에 하나인 워크아웃과 희생절제의 핵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은 정상화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토대로 객관적인 대상기업 선정이 워크아웃 추진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희생절차 법정관리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당성, 수행 가능한 희생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 문제를 갖다가 살펴서 법정관리 갈 기업은 법정관리 가고, 워크아웃 갈 기업은 워크아웃을 가야만이 저희들이 구조용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가능할 거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워크아웃, 자료가 포함입니다. 제도의 오해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 언론에서 계속교육 가치가 총상 가치가 높으면 희생 절차가 아닌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A, B, C, D로 나와 있는데, 법정관리 또한 이걸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이지 이건 청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관리에서도 계속교육 가치가 높아야만이, 즉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희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고 인가가 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율협약을 하는데 우리 채권단들이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자율협약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기업의 어떤 특성상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할 경우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권 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우리 채권단들은 단지 자금만 지원하고 기존의 경영진들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경제적 논리상에 회사가 실사를 해보면 회사의 자본 잠식된다 한다면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자 및 출자 전환이 필요하고, 그 결과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경제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법정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포함한 희생절차 프로세스, 가칭, 크레디트 트랙을 도입하는 게 어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지금은 법정관리와 그 워크아웃이 각각의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데, 이걸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어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 중심으로다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토대로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짭니다. 짰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의 관계 집행 및 법원 인가를 통해서 법적 효력과 강제성을 부여하고, 또 아울러 지금 현행 그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신규자금 지원을 하지만 법정관리 신규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신규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한 법원이 인가를 통해서 구속력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가 정상화된다 한다면 법원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복귀를 하고 현행 워크아웃과 같이 채권단 중심으로다가 사후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이와 비슷한 제도가 지금 희생법에 있습니다. 사전정리기획안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인데요. 이런 제도 자체는 당장 우리 기초법이나 또는 희생법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개정을 안 하고 일부 운영 지침 정도만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기존의 그 프리패키지드 뱅크럽시라고 해서 사전 정리 계약하는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워크아웃하고에 접목해서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신규 자금 지원 등 효율적 구조적 수단 시장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신규 자금 지원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법정관리 기업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부실 거래처 중에서 약 60% 정도는 법정관리, 40% 정도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회복을 통해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법정관리 기업의 대부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존 채무만 아무리 탕감해 주어도 살 수가 없다. 이 신규 자금 지원 문제인데 신규 지원 자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자금에 대한 최우선권 권한 부여. 지금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우선권은 있지만은 그 우선권이라는 것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서만 효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향후에 만에 하나 회사가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그 최우선권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담보 문제도 대법원이라든가 현행의 제도를 통해 하고서 뭐 근저당권의 확정 문제입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금융기관들이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 더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는 지금까지는 좀 법원과 채권단 간의 긴밀한 소통이라든가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 짜는 것보다 향후에 실행되는 것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쪽으로 역할과 권한을 좀 법원이 부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또 하나의 틀은 그 구조적 전문의 설립을 통한 시장 기능 활성화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법정관리 들어간다 한다면 신규자금 지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유한코 쪽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단 공동으로다가 이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다가 법원 내부의 어떤 운영 프로세스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법원 쪽에서 들으시면 좀 어쩌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희생 절차 수행 역량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법원, 특허법원이 있지만은 도산법원은 없습니다. 도산법원은 없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한 30명 정도의 변호사님들이 그런 복잡하게 막대한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산전문법인을 통해서 법원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관리위원회도 이제 법관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위원도 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다가는 조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원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비용만 절감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걸 정말 적절하게 잘 해갖고서 나중에 실사 결과가 어떻게 그 운영되고 있냐까지 파악할 정도로다가 조사위원은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